한국의 지정학적 중요한 위치에 있고 사방에 호전적인 공산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거기다 일본까지 끼어든다. 그러니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서라도 방산 국방력 키워나가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국의 과학자들, 기술 개발자들이 정말 애국자들. 우리는 강하지 않으면 미국에게 속국이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힘써 미국을 앞질러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이겨나가야 한다. 우리 과학자 연구원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나 믿습니다. 국산 전투기 소재 기술 다 개발해라. 미국 갑질 벗어나자 무너뜨려 버려. 미 전투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줘라. 변도 많이 밀고 보수파가 원래 자주 국방 아녀 문통 보다 못한 것 같다. 얼마 전 미국 CNN 방송이 한국에 대해 긴급 보도해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대대적으로 조명한 것으로 CNN은 한국의 무기 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CNN은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1000대에 달하는 K2 전차와 600문 이상의 K9, 수십 대의 FA-50을 공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에 서명했다며 또 작년 말 호주의 K9 수출을 올해는 이집트와 1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K9을 공급했다고. 그러면서 CNN은 한국은 K방산이라고 부르는 야심찬 목표 달성을 향해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특히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유럽과 인도 이 태평양 전략에 군사자원을 나란히 투입해야 하는 문제로 한국의 능력과 의지를 환영하고 있다며 한국산 무기 경쟁력을 주목했습니다. CNN은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보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위력은 매우 강력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데요. 게다가 최근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CNN을 놀라게 한 한국 방산의 저력이 무엇인지 또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해 한국의 방산이 폴란드에서 20조 원 규모 패키지들을 성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앞서 4일 우리 국방부는 호주 캔버라에서 리처드 말소 호주 부총리와 한 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국방급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주가 추진 중인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현재 한화디펜스는 레드백 장갑차로 호주 사업의 도전장으로 내민 상태로 앞서 한화디펜스는 시험평가용 시제품 3대를 호주에 납품하는 계약을 일사천리로 맺었습니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9월쯤 선정될 예정으로 경쟁 중인 독일 링크스 장갑차가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되었고 레드백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3,000톤급 이상 중형 국산 잠수함 수출도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퇴역을 앞둔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할 계획으로 이를 겨냥해 대우조선해양은 캔버라에서 열린 한국방산과학기술 콘퍼런스 KSSII 잠수함 모델 2종을 소개하며 호주에 어필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폴란드에 이어 호주에서도 또 한 번의 패키지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최초로 호주와 연합훈련도 진행하며 오커스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공군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호주 다윈 엠벌리 공군기지에서 실시되는 2022 피치 블랙 훈련에 KF-16 전투기를 비롯해 130여 명의 한국 공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피치 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이 안보와 오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경연제 훈련으로 올해는 10개국 100여 대 항공전력이 참가합니다. 한국 공군은 2010에서 2018년 5회에 걸쳐 훈련을 참관했지만 직접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군 단독으로 공중급유 임무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훈련 내용보다 더 큰 관심은 한국 공군이 호주로 날아가 연합훈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서구주도 훈련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초 폴란드와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 본계약이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이번 폴란드 대규모 수출에서도 FA-50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수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A-50에 장착될 AIM-120 함람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글래머로 알려진 현대식 공대공 미사일로 전천후와 비가 시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F-35에도 달려있는데 FA-50에도 장착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요. 이로써 FA-50은 가성비가 많이 들면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매력적인 전투기로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가장 어렵다는 전자전 분야에서도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 7류 8위의 강국으로 도약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KF-21을 통해 전자전장비의 대도약을 예고했는데요. KF-21에는 ADD의 기술로 군 X1이 개발한 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 국내 최초로 각종 전자전 장비들을 하나로 합쳐 전투기 내부에 장착하는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전 성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근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의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가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비행기를 추적하려 했지만 미군의 전자파 방해받아 실패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제-16D 전자전 전투기를 받아 위에는 055급 구축함을 투입했는데요. 중국이 말하기로 제-16D는 제-16 전투기에 전자전 장비를 추가한 것으로 함재기인 제-15D와 함께 중국군 전자전의 최선봉 무기로 꼽히며 055급 구축함 역시 중국 군함 중 가장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구축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 전자전 장비는 미 항공모함 전단에서 출격한 군용기의 전파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제대로 망신당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은 값비싼 연료만 소비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귀환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라도 상대할 적을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인데요. 이렇듯 중국의 전자전 성능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며 전투기에서 전자전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렇듯 어느 하나도 빈틈이 없는 한국의 무기체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또 다른 국가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소식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5월 국내 방산 업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ADS 2022에 참가해 필리핀 군 당국과 군대 마니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당시 그 중에서도 KI 부스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KF-21을 비롯해 FA-50 상륙 공격 헬기 마리논 MH-1 소형 무장 헬기 라이치 등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당시 필리핀이 KF-21이 초도 비행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필리핀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다연장 로켓과 포항급 초계함 등 퇴역 무기를 지원받으며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전투기가 한 대도 없던 필리핀 공군은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한국에서 도입한 FA-50 12대에 추가해 올해 안에 개량형 FA-50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산 전투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KF-21을 대당 800억 원에 내놓는다면 필리핀은 최소 2조 원 안쪽으로 12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에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로 KF-21 보라매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필리핀은 KF-21 전력화가 가능한지 다양한 옵션을 따져보며 전투기 프로젝트 자금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리아노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전투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아직 구입 모델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KF-21이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제쳐두고
KF-21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으로 여차하면 필리핀이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대납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사업 예산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KF-21의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현재 610억 페소 약 1조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전투기 총 12대를 도입하는 호라이즌 EMRF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현지 경제 상황과 높은 가격 정치적 이유 등 이유로 수년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업을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캣AI도 최근 필리핀 MRF 사업에 KF-21 보라매를 제안했다고 전해지며 KF-21을 선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상황으로 다른 조건을 떠나서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 KAI는 필리핀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서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도 필리핀 세자르 발사 공군 기지에서 필리핀 공군 창군 75주년을 기념하는 에어쇼를 열기도 했는데요. 필리핀에서 30여 년 만에 진행된 이번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 T-50B 기종이 비행을 선보인 건 FA-50의 필리핀 추가 수출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이집트에서도 외국군에 허용하지 않던 피라미드 상공을 한국의 블랙이글스가 처음 비행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2014년 필리핀은 FA-50PH 12대를 구매해 2017년 전력화를 마쳤었는데요.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 투입돼 큰 활약을 펼쳐 필리핀군으로부터 게임 체인저라는 호평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필리핀 공군은 최근 FA-50PH 12대를 추가 검토하는 것은 물론 KF-21 도입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FA-50과 KF-21을 필두로 한 한국 방산의 또 한 번의 대박을 기대할 만합니다. 최근 한국 공군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점검하다 항공전자 개통 결함이 발견돼 비행 계획을 급히 취소해야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는데요. 5년 만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 비행 훈련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F-35A 전투기가 사격 등 화력 통제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돼 정비소로 보내졌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비행에선 훈련을 마친 F-35A가 랜딩 기어가 퍼지지 않아 동체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공군 핵심 전력인 F-35A가 정상 작전을 개사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행 불능 상태 또는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조금 234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신 전투기 도입 초기라 필요한 수리, 부속품 확보 및 관리에 구멍이 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함으로 전투기들은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 비행 또는 특정 임무 수행을 못하고 정비소 신세를 졌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북한 핵급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 삼축체계 가운데 하나인 칼체인 선제 타격의 핵심 전력인 F-35A가 관리 부실로 제대로 된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F-35A는 공군이 보유한 유일한 스텔스기로 일대 값이 1,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2014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년에 걸친 도입 절차가 완료됐는데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20대 정도를 더 도입하는 FX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입수한 공군 자료에 따르면 F-35A 전투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점검 과정에서 비행 불능 상태 172건, 특정 임무 불능 상태 62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한 해 비행 불능 상태는 117건, 특정 임무 불능 상태는 4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각각 55건, 17건이었는데요.
전투기는 비행 전후 등 수시로 점검받는데 이때 이상이 발생하면 비행 자체나 급강압, 음속 비행 레이더 활용 추적 작전 등 특정 임무 작전 활동에 제한받게 됩니다.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형 전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최대 속도는 마하 160마이며 전투 행동 반경은 1093km에 달하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한이고 꼽히고 있었는데요. F-35A 40대의 비행, 특정 임무 불능 상태, 총 발생 건수는 보유 대수가 많은 노후 기종, F-4 F-5 전투기보다도 2배 이상 많았는데요. 현재 F-5 계열 전투기는 80대 안팎, F-4는 20대 안팎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 자료에 따르면 F-4E의 경우 비행 불능 상태는 지난 한 해 13건, 올해 상반기 13건 발생했고 특정 임무 불능 상태는 모두 공건이었는데요. F-5는 비행 불능 상태가 지난해 20건, 올 상반기 8건, 특정 임무 불능 상태는 지난해 38건, 올 상반기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군 관계자는 어느 기종이나 부품 문제 등으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F-35A는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전 정권에서 F-35 도입 초기로 필요한 수리, 부속품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점이 꼽혔는데요. 공군 관계자는 F-35 자체가 운용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매번 발생하고 이를 보완해야 하는 상태라면서 그 때문에 관련 수리, 부품 파악과 신청, 그리고 조달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공군 안팎에선 F-35A가 킬체인 핵심 전력인 만큼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이상 판정으로 인해 F-35 전투기들은 짧게는 수일 길게는 120여 일 이상 비행 또는 급강하 폭격 작전 사격 훈련 등 특정 임무 수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 불능 판정으로 전투기들은 지난 한 해 평균 12일간 비행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부품 교체 등으로 정상화하는데 평균 12일이 걸렸다는 의미였습니다.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받고 점상 복구되는 데는 지난 한 해 평균 129일이 걸렸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4일 동안 특정 임무 수행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F-35A는 노후 전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대북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것이라며 북한 핵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데 핵심 전력이 관리 부실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더해 지난 북한 군용기 150대의 무력 시위에 대응했던 한국 공군 최신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기관포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기관포에는 공갈탄으로 불리는 교탄 교육용 탄약만 들어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는 문 정부가 F-35A를 도입한 이후 기관포 실탄을 당한 발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국 내 언론사들의 보도가 이어지며 한국 교민들에게도 충격을 더했습니다. 한국 정치계가 제출받은 공군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F-35A를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기종의 기관포 실탄을 한 발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사시 기관포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교탄만 5만 5,100발 보유했다고 밝혀졌는데요. 교육, 훈련에 쓰이는 교탄은 실탄과 탄두 재질이 달라 목표물을 관통하기 어렵고 살상력도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F-35A가 북한 군용기 발진에 긴급 대응하면서도 실탄 없는 기관포를 달고 있었다고 전해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대신 미사일 등 다른 무장은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35A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주로 중거리 미사일이 주공격 무기이지만 기관포는 공대공 공대지 공격 시 가장 기본적인 무기 체계인데요. 군 관계자는 다양한 공중전 상황에선 기관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기본 무기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곧바로 지적했습니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문정부는 북한이 싫어한다고 F-35A를 도입하면서 별칭인
프리덤 나이트 명명식도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제라도 F-35A 무기 체계를 완비해 정상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F-35A는 기관포 교탄도 2019년 3월 처음 도입했으며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훈련 등에서 한 발도 쏜 적이 없다고 밝혀져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기관포를 이용한 실전 훈련을 아예 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정부 시절 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가 이와 관련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실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방위사업청과 공군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5년 12월 미군과 F-35A의 기관포에 사용되는 25mm 탄약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졌는데 당시에는 미국 인증이 나오지 않아 교탄만 계약했지만